네. 뭔가 더 약간 가을 시즌에 맞는 스타일로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헤어 쪽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보편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즘 좀 힙한 스타일들의 상징이고 보통 우리가 살롱에서 후시컷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의 스타일들이거든요. 보시면은 디스커넥션으로 커트가 굉장히 오버랩돼서 많이 잘려져 있고, 그리고 모델분이 순양이 좀 많아요.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면 두상이 진짜 작거든요. 보시면 거의 두상이 제 주먹 크기보다 조금 큰 정도로 두상이 작은데 머리가 이 안쪽에 보시면 거의 두피가 안 보일 정도로 모량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들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 때 고객의 두상이나 모발, 모재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해서 진행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소재들을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컬링 아이롱을 이용해서 굉장히 내추럴한 형태의 흐르는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텍스처 웨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이크업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이런 질감, 텍스처, 얼굴에 떨어지는 잔머리들이 너무 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에센스를 바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나실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샵에서 메이크업 할 때 제가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들한테 조금 되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스킨로션 묻히지 마. 잔머리에 스킨로션 묻히지 마. 파우더 완벽하게 잡아줘서 내보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제 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드라이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거 되게 드라이 안 되는 날 되게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일리해져서?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저희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에 스킨로션 묻는 걸 지금 뒤에 엄청 웃고 있는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게 생명이라 생각해요. 이게 앞에 떨어지고 뭐 이런 브랜나루 이게 생명인데 이게 메이크업 때문에 항상 연출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글로우한 게 유행을 하고 매트한 게 유행을 하더라도 전 이 헤어라인 부분에는 항상 매트함을 좀 유지시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야 헤어랑 메이크업의 조합도 너무 좋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매장에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 같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가장 합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헤어 스타일링 설명하자면 컬링 아이롱 사용할 건데 텍스처를 좀 많이 조절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조절할 거냐면 파워 컨트롤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이프 부분, 특히 와인딩 작업할 때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인컵으로 들어가냐 아웃컵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텍스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이프는 무조건 이렇게 아웃컵으로 들어가요. 인으로 말지 않고 자 여기에서 팁 보여드리면 한 바퀴 반 말았을 때 그대로 홀딩해서 팁 좀 주시고 뺀 다음에 그대로 떨어뜨리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처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반대쪽으로 풀어서 아예 이렇게 풀어줘요. 손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여드리면 한 바퀴 반 잡고 자, 자켓 잡았으면 다시 풀어주고 다시 여기에서 이어서 텍스처 넣거든요. 풀어낸 상태에서.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말리지 않는 웨이브로 이렇게 떨어져요. 웨이브가. 그래서 보통 우리 웨이브 했을 때 굵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막 땡글땡글 해지는 이유가 아이롱 미리수랑 거의 상관없이 내가 한 바퀴 말았느냐 풀어냈느냐 이런 데서 차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허시컷 스타일들 좀 고객들 스타일링 할 때는 아이롱 작업했을 때 한 바퀴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잡고 네, 쭉 펴서 완전히 다 푼 상태에서 다시 말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툭 떨어져요. 이런 느낌. 그럼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메이크업까지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주고 보통 이렇게 아웃으로 뒤집어서 작업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익숙하지 않고 또 특히 고객님들이 약간 아웃으로 작업하면 약간 미스 코리아 머리처럼 약간 밖으로 흐르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한 바퀴 말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바퀴 말리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업할 거고 오버 쪽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섹션 좀 많이 잡아야 돼요. 요즘 스타일들이 섹션을 적게 잡으면 절대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섹션 많이 잡아서 전체적으로 뜸 양을 조금 많이 주시고요. 뜸 양 많이 주시고 한 바퀴 말려서 이렇게 말렸으면 그냥 반대로 다시 풀어서 다시 잡아요. 그래서 끝에 부분도 그냥 이렇게 빠지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요런데 이제 작업하실 때 선생님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게 디스커넥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뭉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걸 잡으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패스해야 돼요. 여기 어차피 덮으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부분만 자연스럽게 빼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메이크업 팁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뽀용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한동안 색조에 흰기가 도는 파스텔 계열의 컬러가 되게 유행을 많이 했고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 조금 어린 친구들은 많이 찾기는 하는데 되게 그런 걸 올렸을 때 화장했다 너무 텁텁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거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컬러들이 피부에 얹어졌을 때는 더 맑은 느낌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당연히 쓰기에는 나 오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이렇게 충년병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먼저 이렇게 한번 얹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속 안에다가 뭐 광을 집어넣고 색감을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오늘 내가 했던 1차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그냥 스펀지 이렇게 가볍게 묻히신 다음에 그 위에 한번 레이어링 하면서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빵 사이에 크림 바른 것처럼. 그러면 이 맑은 느낌은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컬러가 너무 진해서 오늘 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더실 수 있죠. 그래서 속 안에서 은은하게 혈색감도 표현이 되고 맑은 느낌도 가져가실 수 있고 이런 색조는 나이대가 그래도 나는 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시면 이런 컬러들이 쓰셨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좀 더 좋으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립 색깔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그 나이대가 좀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조금 더 원색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복을 어머님들이 한동안 위에 이제 아이보리에 되게 옅은 핑크가 엄청난 유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통 이러세요. 이제 메이크업을 딱 진행을 해드리면 세상에 나는 이런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없어. 너무 과하고 막 머리도 너무 별로야 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허옇한 한복을 입으시면 선생님 내가 미안해요. 더 발라야 될 것 같아. 볼터치 좀 더 해줘. 립 좀 더 해줘. 이게 뭐냐면 컬러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어쩔 수 없이 피부층의 두께도 조금 두꺼워지고 그리고 입술이나 이런 부분은 말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색조를 너무 그냥 허옇게만 하다 보면 그냥 아픈 사람처럼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립을 선택을 하신다면 원래 나는 좀 핑크 계열을 많이 썼어. 그러면 좀 브라운이나 브릭이 섞이는 핑크를 쓰시면은 훨씬 발랐을 때 얼굴이 좀 형광빛 도는, 그러니까 형광등 켜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색감 있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용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도 블랙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립을 안 바르면 남성분들 되게 창백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립 없으면 사람들이 그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와갖고 찍어 발라주거든요. 우리 애들이 오늘 약간 시체 같아요. 자기들이 쓰는 거 이제 발라주는데 확실히 바르면 뭔가 생기감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런 전체적인 트렌드가 생기, 사람의 약간 활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생동감, 생기감 이런 거를 잘 만들어내는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립 색깔 선정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영구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래서 립도 반영구하는 거 추천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헤어 스타일링 같은 것들 좀 피드백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아이롱 사용하실 때 컬링 아이롱 좀 팁을 드릴게요. 자, 아이롱 일반적으로 사용해 주실 때 많은 분들이 무빙을 많이 안 해요. 무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바디 포지션을 옮겨갖고 오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무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텍스처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폴시켜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져갈 건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더 텍스처를 많이 쓸 예정이라서 움직임을 많이 줄 건데 그럴 때는 아이롱 작업해 주실 때 들어왔을 때 이 자리에서 와인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인딩 들어가서 쭉 한번 아이롱을 뒷방향이나 옆방향이나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끌어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롱을 작업을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넘기시거나 혹은 에센스를 발라서 조율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크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편의점에 오픈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요즘 저희 브랜드 아이들이 신입 디자이너들이 컬을 못 말아요. 그러니까 말아본 적이 없대요. 다 요즘 고객들이 다 생머리하면 C컬이잖아요. 그래서 컬링 아이롱을 가지고서 웨이브를 만들지 몰라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조금 추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언더 쪽에서는 손잡이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아웃으로 좀 많이 작업해주시고 두상이나 모질 보시고 오버 쪽에는 무조건 인커브 작업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고객님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귀를 보이게 할 거예요. 얼굴을 좀 딱 노출을 시킬 거기 때문에 네이프 라인 이런 데서도 인커브로 안쪽에 이렇게 볼륨 넣으시면 고객님이 귀에 걸었을 때 귀에 좀 걸려서 슬릭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어라인 이쪽에 와인딩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웃 쪽으로 말아서 와인딩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사용할 제품들 마지막으로 사용할 제품 설명드리면 여기 저희 기프트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폴리시 오일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꺼내서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개방을 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제품회사 오래 다녀서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쇼 호스트 같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병 안에 있는 폴리시 오일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멀 타입의 에센스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그 폴리시 오일이라는 웨트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되게 많아요. 무게감이 많아서 스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질감 표현이나 텍스처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사용하시는 법을 알려드리면 자, 그대로 들어 올려서 한 펌프 딱 짰을 때 스포이드 위까지 올라가면 스타일링 남자 기준으로 이 정도가 딱 좋고 여성분들 기준으로 저는 한 펌프 반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한 펌프 반 정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모든 폴리시 오일은요 손에 이렇게 딱 바르면 떠요. 그 이대로 머리에 바르시면 딱 떠요. 그래서 폴리시 오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체온으로 오일링을 해주셔야 돼요. 온도를 많이 올리셔야 돼요. 온도를 올리시면 약간 손에서 약간 꾸덕꾸덕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때 딱 바르기 좋은 타이밍이고 이런 허쉬컷 느낌들 이제 오일 바를 때 중요한 팁은 이어라인 바로 위쪽으로 머리를 딱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여기는 많이 발라주세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제품 좀 많이 발라서 제가 오른손에 있는 오일 대부분 갖고 발라서 다 폈죠? 다 펴졌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딱 잡아 올려서 안쪽에 있는 머리카락들 좀 다 달라붙을 수 있도록 눌러줘요.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여기 디스커넥션 돼 있어서 조금 오버랩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오버랩 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스타일링 하는 팁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잡고 모든 약간 허쉬 스타일이 비슷한데, 자 위쪽에 두상 윗부분에 있는 머리카락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 있는 머리를 이렇게 다 뒤로 뽑아주세요. 약간 힙한 느낌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요즘 친구들은 정갈한 느낌의 컬링 아이로드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약간 한 듯 안 한 듯도 아니고 약간 그냥 자유분방한 느낌? 이런 식으로 텍스처 잡히는 걸 좋아해서 다 잡아주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깨 앞으로 빠지는 머리와 어깨 뒤쪽으로 빠지는 머리를 약간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 정도로 잡아주시고, 끝에 여기 있는 머리를 발라줄 때는 자 손바닥에 남아있는 오일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딱 잡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세게 흔들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일이 손바닥에 남아있던 오일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손바닥에 있는 오일이 이렇게 발려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발렸을 때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기감 있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이런 허쉬나 이런 느낌들은 이쪽 뒤쪽에서 떨어지는 이런 텍스처의 느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팁을 드릴게요. 자, 블로우 드라이로 작업을 할 건데, 블로우 드라이로 앞머리 마무리 작업하는 거 팁 드릴게요. 자, 일단 롤 가장 큰 거, 살롱에서 많이 쓰신 거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요거를 갖고 할 거거든요. 잡아주시고 잘 보세요. 자, 헤어라인 모양 그대로요. 섹션을 크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요걸 다 드라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헤어라인 맞춰서 떨어지는. 그럼 잡은 상태에서 드라이 펴주시고 피팅을 좀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블로우 드라이 했을 때 드라이가 좀 잘 안 되는 이유는 롤이 히팅이 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롤을 히팅 시켜서 롤이 뜨거워져야 돼요. 드라이기 바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히팅 끝났으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롤이 들어가죠. 롤 들어갔으면, 자 노즐 방향을 안쪽으로 넣지 말고 모발 끝쪽으로 잡아서 그대로 한번 먼저 펴주세요. 잡고, 자 그대로 한번 이렇게 펴주세요. 좋아요. 자 한번 펴줬으면 여기에서 잡고 바로 자 앞방향으로 꺾어서 쭉 뒤로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 롤을 뒤집어서 밑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런 느낌. 그래서 드라이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자 잡고 앞쪽으로 쭉 뺐다가 여기서 뒤집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떨어지냐면, 옆에 머리는 좀 자연스럽게 펴지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앞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거 이제 살롱에서 드라이 하거나 이런 것도 했을 때 어떻게 드라이 하시려고 하시냐면, 앞에서 롤을 잡고 이렇게 돌리세요. 근데 호리존탈로 잡고 돌리시는 거는 거의 블로 드라이 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무조건 롤 버티칼로 들어가서 앞으로 당겨줘야 이게 앞쪽으로 볼륨이 사는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볼륨 좀 많이 주고 싶은 거는 좀 더 세세요. 이렇게 버티칼로 작업하고, 나올 때도 롤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스타일링 끝났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와줘야 이게 하기 편해져요. 그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블로 드라이 할 때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쭉 잡아서 당겨주고 여기서 뒤집어서 놓고, 이때도 앞쪽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 앞쪽에서 밑으로 내려서 작업해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떨어진 이 부분까지.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전에 했던 팁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짝 밀어서 볼륨 살짝만 잡아주시고, 그래서 원주 대표님이 메이크업 이제 또
마무리 지금 작업하시는 거 설명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 스타일링 보여드릴게요. 아까 반영구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계속 이제 뭐 내추럴 조금 자연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이제 많이 내추럴해졌다라고 뭐에서 느꼈냐면 이렇게 많이 뭐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붓펜 타입으로 나오는 아이라이너 같은 제품이 있는데 이게 색깔이 제가 이게 다 쓴 게 아니라 새 거거든요. 색깔이 엄청 옅해요. 이게 이제 어디에 많이 쓰시면 좋으냐면 파우더를 눈썹에 어느 정도 가볍게 잡아주시고 남성분들도 동일하세요. 이걸로 그냥 터치업만 해주시면은 빈 곳이 있으시면 저도 이걸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가 좋은 점은 일단 좀 안 지워져요. 일반 그냥 펜슬로 그렸을 때보다 또 안 지워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선을 잡아줄 수 있다 보니까 눈썹에 난 결 방향 그대로 이렇게 한번 터치업 해주시면 얘를 이제 눈썹 채우는 용도로도 너무 좋고 이걸로 사실 라이너를 많이 선호하세요 요즘. 엄청나게 되게 이거 그린 거 맞나? 그렸다 지워진 거 아니야? 정도의 컬러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핫하고 브라운 계열도 있는데 이 브라운 계열도 진짜 연브라운? 엄청 이런 의자 컬러 같은 정도의 연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로 너무 진하지 않게 라인감이나 음영감을 한 번 더 마무리 해주시면 정말 꾸안꾸보다 더 꾸안꾸의 메이크업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와, 근데 꾸안꾸 메이크업이라는 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길이 많이 안 잘랐는데 다른 스타일로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쵸? 네, 고객님들이 그런 말 하면 저는 약간 티라 그런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메이크업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메이크업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메이크업을 많이 네. 안 했지만 전 남친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할 때는 메이크업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는 40분에서 좀 길면 1시간인데 한 20분 이상을 눈에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꾸안꾸, 속눈썹도 안 붙이신다고 하고 라인도 옅게 해달라 그러고 색조도 한 듯 안 한 듯. 그래서 할 게 정말 요만한 아까 제가 하는 거 보셨어요? 요만한 브러쉬 들고 베이스도 두꺼우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가리고 있어요. 비중이 엄청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피부 화장이 정말 관건인 것 같고 피부에 대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여서 그런지 제품들도 피부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꾸안꾸 너무 어렵죠. 하지 않았지만 네, 완성도는 높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꾸안꾸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쁘고 잘생기셨는데? 네. 저도 사실 튀어서 예쁘시면 뭘 해도 예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스타일링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최근의 느낌이랑 과거의 느낌 좀 차이를 알려드리면 예전에 저희 왜 엘리자베스 컴이나 이런 레이어드 컷 느낌 했을 때 아웃라인이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풍성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귀에 꼽혀서 떨어진 이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슬릭하게 떨어져요. 굉장히 슬릭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오버 쪽에 딱 이 정도 패널만 바꿔서 이 패널만 바꿔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처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약간 전체적으로 머리가 텍스처가 좀 많이 써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머리가 떨어진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다시 유행하는 프린지나 이런 것들 스타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희 왜 예전에 왜 빌드펌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앞머리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했던 거 많이 기억나시죠? 그런 스타일들이 이제 다시 좀 유행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유는 이게 스타일 늘 약간 리턴되고 백업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메이크업 트렌드가 좀 바뀌고 패션 트렌드가 또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강조해드린 좋은 느낌들은 어떤 거냐면
옆에서 봤을 때 앞머리가 뒤쪽으로 흐르면 안 돼요. 이런 스타일리스트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쪽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앞머리 요 라인을 얼만큼 앞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나와 있어야 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요즘 고객들이 더블 프린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수 씨도 더블 프린지 형태로 앞머리 세수르뱅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흘러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앞머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스타일링하기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더블 프린지였을 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요즘 약간 힙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짧아지는 이런 머리들을 억지로 원래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보여요. 반대쪽으로 그냥 탁 보내요. 그래서 요런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 우리 디자이너들 그렇잖아요. 약간 그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약간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느낌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짧아지는 앞머리 그냥 자연스럽게 텍스처 반대쪽으로 보내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뭔가 약간 요즘 아이들 같은 힙한 느낌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텍스처를 좀 다르게 쓰기 위해서도 제품감을 좀 봐야 되니까 마무리로 제품 좀 사용하는 방법 팁 드리면 어느 정도 내가 스타일링 끝나서 마무리돼서 고객 머리 앞으로 뺐을 때 이제 마무리 좀 텍스처 주고 싶다 그러면 가장 많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끝쪽 요 부분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끝쪽에 에센스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타일 자체가 힙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특히 포토슈팅 하시거나 이런 거 보실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카메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 스타일링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이 텍스처 느낌을 볼 때 그냥 눈으로 안 봐요. 카메라로 봐요. 무조건. 카메라로 보고 카메라로 이쁘면 딱 거기에서 사진 찍고 끝내거든요. 왜냐면 우리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런 것들 좀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일링 하시거나 만지셨을 때 엄청 정형화된 느낌을 잘 주지 않았죠. 컬링 아이롱도 좀 편하게 했고 플랫 아이롱도 그냥 자유분방해서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만큼 페미닌한 예쁜 정갈한 컬, 딱 릿지가 딱딱 맞고 볼륨이 딱딱 맞는 컬을 누가 더 잘하냐 약간 이런 경쟁에서 지금은 실루엣 경쟁이에요. 이 텍스처 자체가 내추럴로 갔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자연스럽고 이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고객님들이 딱 정말 막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 보면은 촌스러워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분방하게 텍스처 많고 실루엣이 예쁜 스타일 보면 이거 힙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그런 컨트롤이나 트렌드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제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머리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 머리, PC방 나는 아저씨 머리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덱스 갖고 엄청 잘생겼잖아요. 네, 그쵸? 이유가 다 제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뷰티는 제품 나에게 잘 맞고 고객한테 제안했을 때 적절한 제품을 내가 소개를 못하면 그 스타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 머리도 매트 왁스 매장에서 안 팔리잖아요. 누가 잘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꾸티꾸 오일 오늘 기프트를 받으시니까 살롱에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 머리부터 여자 머리까지 스타일링이나 블로우 드라이버 하고 스프레이로 가볍게 이렇게 그냥 고정만 해도 충분히 잘 된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행사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롱에서 디자이너들이 고객한테 호감이 되려면요 커트가 끝나고 마무리 스타일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살롱에서 머리할 때 남자 고객들이 저 집에 가서 샤워할 건데 그냥 말려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내요. 저희 매장 지금 밖에 나가실 거고 이거 제가 한 머리인데 그럼 이거 이대로 동네 돌아다니실 거냐고 저 절대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샤워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여성 고객님도 저 스타일링 안 해주셔도 돼요. 저 그냥 말려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세요 고객님이 커트를 지금 받았는데 이 스타일링을 지금 안 해보고 간다는 거는 이
커트가 오늘 그럼 왜 받았냐고. 고객님이 이 커트를 받은 의미를 찾아보시려면 스타일링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고객한테 머리를 해주시면 두 가지 일이 늘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고객님이 이대로 파마해주세요 하고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아니라 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요. 이 사람은 만나면 나를 좀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자유분방하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엣들을 영감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쁘고 아름다운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세미나 와주시는 것들 되게 중요해서 공간도 너무 좋고 모델분들도 아티스트들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영감의 기회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미용인분들의 그런 프로필 사진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은데 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쉐딩을 했는데 사진이 너무 부하게 나오지 않으신가요? 네, 잘 생각해보면 쉐딩을 다들 여기만 하셔서 그러시긴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시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원장님의 걸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헤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볼륨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디테일을 살리시잖아요. 메이크업도 동일한 게 여기만 줄인다고 얼굴이 절대 날씬해 보이진 않아요. 부으면 저희 앞으로 붓지 않나요? 코도 붓고 입술도 붓고 눈도 붓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얼마나 내추럴해졌냐면 얼굴 앞에를 다 쉐딩을 잡아줘요. 얼굴 앞에 이 이목구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쉐딩이 들어가야 이게 날씬해지고 핏해지는 거지 여기만 이렇게 쉐딩을 열심히 하신다고 사진에서 절대로 날씬해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멋스럽고 그런 나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